네, 안녕하세요. 토이즈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가공 기능장 실기 도면 중에 공개 도면 12번에 대해서 마스터캠으로 모델링, 즉 스케치도 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캠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캠 X9 버전이고 밀링에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 아웃라인을 먼저 그려야겠죠? 70에 70이 보이신다, 그죠? 사각형 그리기 이용하셔서 센터에서 적당한 크기를 주고 상단에 가로 70 엔터, 세로 70 엔터라고 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치수가 정확히 70이 들어갔는지는 상단에 보시면 여기 스마트 치수라고 전등 모양이 하나 있는데 얘 찍어서 이렇게 찍고 다시 찍고 이 선을 찍어보면 7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상 없이 들어간 거 확인이 됐으면 클릭을 해서 딜리트로 일단 지우고요. 자, 왼쪽에 보니까 이렇게 조금 치수는 헷갈려 보이지만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틈새가 윤곽 쪽의 틈새가 7이고요. 요 바닥 쪽도 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는 7이고 여기는 5네요. 그러면 옵셋을 한 개씩 해야 되니까 이동 옵셋 한 개짜리 이용해서 먼저 7이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아니네요. 요거는 5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건 5예요. 왼쪽이 7이다, 그죠? 적용 누르고 7이라고 바꾸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7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적용 누르고요. 그럼 이제 상단은 이렇게 요 모서리가 됐으니까 됐고요. 여기 삐져나온 선들은 트리밍은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상단의 못따기 부분은 또 나중에 할 거니까 선을 정리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5라는 숫자가 있고 55다, 그죠? 그럼 토탈은 60이네요. 자, 5 더하기 55 엔터 이 선을 위로 적용. 그 다음에 일단은 닫기 누르고요. 이 부분을 그릴 때 이 부분을 그릴 때는 이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원점에서 봤을 때 여기 중심까지는 얼마겠습니까? 11 더하기 6.5죠. 그 다음 여기 밑으로는 6 맞습니까? 이걸 왜 먼저 묻냐 하면 CAD 스타일대로 하게 되면 여기 중심선을 그어서 원을 그릴 텐데 마스터캠에서는 한 번에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우선은 먼저 원을 그리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여기 클릭을 하면 여기서부터 상대로 이 점의 위치, 그러니까 원의 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라고 있어요. 그러면 가로는 17, 6.5죠. 그러면 11, 6.5죠. 11 더하기 6.5, 마이너스 6이라고 해주시면 밑에 여기 원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경은 6.5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을 이어서 두 선으로 이렇게 선을 위로 연장시켜 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필요 없는 선들은 트리밍 할 거니까 트리밍 기능 이용해서 요거 클릭으로 켠 상태에서 화면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트리밍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정리하고 여기 필렛은 또 나중에 하면 되고요. 그럼 이 사이는 얼마냐면 56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옵셋으로 56이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으로. 자, 일단 빠져나오고요. 같은 방법이지만 여기도 그죠? 요거 바닥 기준에서는 x는 마이너스 5고 y는 4에 7인 거죠. 그러면 다시 원 그리기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요 모서리 찍고 x는 마이너스 5 이게 상대로 넣는 거예요. 요 부분이 델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값으로 넣는 부분이라서. y는 4 더하기 7이죠. 4 더하기 7 엔터 주시면 원을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놓고 반지름을 7이라고 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선 클릭해서 4분점에서 또 4분점에서 자, 트림 이용하셔서 여기도 바깥으로 삐져나온 선들, 불필요한 선들을 조금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완성해 봅시다. 그림은 뭐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그냥 니은자로 누워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죠.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요 사이는 지금 7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선은 옵셋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원이 여기 있다, 그죠? 그러면 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기준에서 x는 7하고 6이고 y는 5, 5, 10인 거죠. 원을 그리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로 클릭. 자, x는 얼마? 7 더하기 6, 5 더하기 5 엔터 치시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고요. 요 원의 사이즈는 지름이 12입니다. 요쪽이 지름이고요. 요쪽은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2가 되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6이 나오죠. 자, 확인 누르고 두 손으로
하나 그려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을 하나 일단은 뽑아내죠. 살짝 뽑아내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지금 R5가 여기 중심이잖아요. 이게 중심선이 이렇게 뻗어나와 있죠. 치수는 별다르게 없지만. 근데 요걸 참고하니까 7하고 33이니까 여기 40, 결국은 정중앙이네요. 그러면 저는 원을 여기 아마 중간점이 잡힐 텐데요. 이렇게 그려놓고 반지름은 5라고 하겠습니다. 네, 요거하고 지름 좀 작다, 그죠? 그 다음에 선으로 여기 4분점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트리밍 하시면 되겠죠? 트림 이용하셔서 확대해서 이렇게 트리밍 해 나가면, 예, 이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됐고요. 자, 됐습니다. 근데 선을 봤더니 이거는 조금 잘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이 선을 지우긴 했는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요, 이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지금 이것만 봐서는 실제로는 여기가 윤곽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AA 여기 단면을 봤더니 여기 단차가 졌다는 말이죠. 여기 단차. 그러니까 여기가 단차가 졌다는 소리는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가 좀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은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건 이어 붙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령 중에 보면 도형 연결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눌러서 얘하고 엔터 쳐주시면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 다시 자르기로 커팅해 주고요. 여기도 커팅해 주고, 여기는 못따기죠. 못따기는 C7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7로 했으니까 못따기는 요 안에 들었고요. 한쪽 방향 하나의 원 디스턴스죠. 거리 하나에 7을 줘야지. 이게 C 못따기입니다. 요거 해주시면 C 못따기가 되고요. 필렛은 얼마로 주라고 합니까? 6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렛으로 다시 바꿔주고 6으로 설정해주고 하나 둘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확인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윤곽 쪽은 뭐 형태는 단순하지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윤곽은 아니지만 단차가 있는 윤곽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포켓은 없고 여기에 이제 탭이 있죠. 탭은 정중앙에서 위로 5mm네요.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정중앙까지는 35죠. 그러니까 0,35 더하기 5 엔터 쳐서 원을 하나 그려놓죠. 여기는 파이 8파이로 그려놓겠습니다. 이게 탭 모양인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캠을 뽑을 때는 탭 모양으로 일부러 그릴 필요는 없고, 사실 이 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원을 통해서 이 점을 우리가 설정한 거니까 원을 한 개 더 그리셔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가 탭이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캠을 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끝났죠? 예,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 베이스로 이제 캠을 한번 짜볼게요. 공구는 이렇게 설정할 겁니다. 간단하게 1번, 2번, 3번, 4번 평행드릴, 센터 드릴, 탭 드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캠을 짜보도록 하죠. 공정은 이렇게 짜겠습니다. 센터 드릴, 윤곽 탭, 단차 윤곽, 윤곽 엔드밀, 단차 윤곽 엔드밀, 마지막에 탭을 내겠습니다. 깊이가 8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10파이에 2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얘기해서 10에 나누기 2날이면 최대 저력 깊이는 5mm 정도가 최대 저력 깊이에요. 이건 이제 이론상의 얘기라서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 윤곽에 이 10파이짜리 엔드밀이 돌 때 한 번에 깊이를 8mm를 넣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4mm씩 4mm씩 가공하고자 합니다. 예, 이해하셨죠? 자, 그럼 해볼게요. 우선은 3D로도 우리가 관찰할 거니까 공작물 설정 들어가서 X는 70, Y도 70, Z는 여기 28이라고 돼 있죠? 28이라고 주고 원점은 여기로 잡아서 클릭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입체 모양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요 2.3선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설계상에서는 얘가 가상선이죠. 그러니까 소재를 사실 우리가 모델링을 한 건 아니고 선만 그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캠을 가지고 짤 때는 마스터캠에서는 이제 3D로 공구를 밑으로 이제 더 집어넣어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 그림을 일단 우리가 이렇게 공작물 설정해 준 이유는, 이게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모의 가공할 때 3D로도 확인하려고 요걸 공작물 설정을 하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평면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면 드릴 가공 있습니다. 누르고 드릴 가공에 센터 클릭하고요. 네, 더 이상 없으면 확인 누르고요. 자, 공구 들어가서 여기 공구가 없죠? 오른쪽 마우스 새 공구 생성 누르고, 자, 그러면 센터 드릴이니까 센터 드릴 클릭하고 다음 누르고요.
센터 드릴의 공구의 크기는 적당하면 좋습니다. 뭐 이게 3점 얼마면 다 작은 거다, 그죠? 우리가 뚫은 구멍은 뭐 일단은 M8이니까 88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공구를 꼭 굳이 여기서 뭔가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센터 드릴은 작으니까요. 다음 누르시고 공구 번호는 2번으로 아까 설정했었고, 여기서 이제 숫자는 제가 요렇게 이제 설정할게요. Z방향으로 지공 1로 내려가는 이송 속도입니다. 지공공 속도는 아니고 지공 1의 속도고, 회전수는 이렇게 준 겁니다. 추측 회전수 S값이에요. 자, 다 끝내기. 그 다음에 절삭 파람, 요거는 주익 메시지 끄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절삭 파라미터는 드릴 카운터 보링, 이걸 하셔야지 이제 G81로 뜹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 그대로 두고, 안전 높이 저는 쓸 거고요. Z50에서 안전 높이 줄 거고, 그 다음에 다 절대값으로 바꾸고, 얘는 여기 소재 상단이 제로니까 요 밑으로는 Z가 0이면 요 마이너스, 이쪽은 Z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2mm 정도. 그 다음에 절삭률은 들어가셔서 ON 해주셔야지 M08이 뜨고요. 네,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공정이 하나 짜지면 이렇게 왼쪽에 한 개씩 이렇게 쌓일 건데, 지금 여기 봐서는 뭐 공구가 들어간 그런 느낌도 아무것도 없다, 그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입체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선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평면 누르시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 정면 누르시면 여기에 공구가 얼마만큼 들어간지 깊이가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공구 끝이 마이너스 2mm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시 평면 오시고요. 자, 이제 드릴 가볼게요. 드릴 가공 들어가셔서 똑같은 센터 찍고요. 확인 누르고. 우리는 6.6파이짜리 두 드릴 써야 되겠다, 그죠? 공구번호 3번이었어요. 드릴 누르고 다음 누르고요. 아까 직경은 제가 얼마라고요? 6.6이라고 했습니다. 엔터 치고 다음 누릅니다. 예. 당연히 M8이니까, 그죠? 뭐 계산을 하자면 결국은 탭 드릴, 앞나사가 직경이 8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88로 구멍 뚫으면 나사가 안 날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M8, 즉 8 지름에서 1.25를 빼면 약 6.75라고 하는 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는데, 6.75로 딱 맞는 드릴은 없습니다, 잘. 그래서 그보다 조금 치수가 0.2나 0.1mm 정도 작은 드릴을 사용하셔서, 그렇다면 이제 6.6이 되는 거죠. 예, 이걸로 이제 드릴을 내고 탭을 뚫으시면 탭이 잘 나게 됩니다. 네, 요거 이해하셨고요. 공구번호 3번이고, 드릴은 요거 90, 00, 900으로 가겠습니다. 자, 끝내고 드릴 클릭 한번 해놓고요. 절삭 파라메타는 저는 G83을 쓰겠습니다. 팩 드릴 방식. 그리고 여기에 팩은 Q 값이라고 해서 한 번 들어갈 때 저리 값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구멍을 낼 때 공구가 무조건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방에 들어올리는 방식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 찌르고 다시 빼내고, 또 찌르고 다시 빼내고, 또 찌르고 다시 빼내는 방식이 공구의 부하도 좋고, 여기 안에 보이는 칩들, 얘들이 이제 이 피삭제들이 다 가공이 되고 나면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칩들이 배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올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Q 값은 저는 3이라고 줄 겁니다. 링크 파라메타 그대로 쓰시고, 가공 깊이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소재 두께는 28이니까 공구가 딱 28까지만 가게 되면 요게 드릴에 이 날끝 각이 있어서 구멍이 관통이 되지 않습니다. 탭을 내려면 여기 탭상은 다 관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통이 안 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28에 한 마이너스 한 5mm 정도 더 내리시면 완벽하게 구멍이 관통할 거예요. 엔터 치시면 마이너스 33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삭률도 온 돼 있을 거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잘 안 보이지만 어떻게 보자고요? 예, 입체로 보시거나 정면 보시면 이렇게 관통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들어오시고요. 자, 이제 윤곽 한번 돌려볼까요? 자, 공경로 윤곽 가공. 윤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얘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윤곽이죠. 여기는 공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깊이가 다르니까요. 자, 확인 누르고, 자, 공구 없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새 공구 생성 누르시고 엔드밀 누르고요. 자,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다음 누르고 1번이고 날 수는 아까 제가 두 날 하자 그랬고, 얘는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100에 120에 0에 한 1200 이렇게 한번 설정하겠습니다. 아까 드릴들, 그러니까 드릴 공구들하고는 좀 다르게 Z 방향을 주셔야 돼요. 엔드밀은 이송 속도 이 부분이 Z가 아니라 다른 드릴하고 다르게 이 부분이 XY로 움직이는 G01 속도, 여기는 Z 방향으로 움직이는 G01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끝내고 그다음에 절삭 파라미터는 컴퓨터 방식을 쓸 거고요. 예, 여기는 안 줄 겁니다. 깊이 가공은 아까 제가 깊이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 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랬죠. 4mm씩 나눠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깊이 가공을 나누겠다. 그러면 얼마씩 나눌래? 나는 4mm씩 나누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시 가공하겠다. 최대 깊이를. 그러니까 전체에서 4니까 4가 되는 거죠. 자, 리드인 됐고요.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안전 높이 다 절대값 옮겨놓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8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절삭률은 어떻게 해요? ON 하셔야지 M08이 뜹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아까 드릴 할 때는 제가 일부러 보진 않았는데 윤곽 돌릴 때는 공구가 이쪽에 이런 쪽 가장자리가 어떻게 가공되는지 확인하려면 가공 경로 누르시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공구를 이렇게 몰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좋은데 두 번 돌았죠? 두 번 돌았다는 거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을 보면 이렇게 두 번 갔다는 건 이해했어요. 여기에 4.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평면. 자, 여기도 여기도 안 돼. 아, 그렇군요. 얘는 어쨌든 얘는 윤곽을 돌 때 한 번 도는 것보다 바깥쪽에서 크게 한 바퀴 돌고 붙어서 한 바퀴 도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조건 들어가셔서 아까 깊이 쪽으로 두 번 나눴다면 측면 쪽도 두 번은 나눌 수 있겠죠. 나누겠다고 표시해주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번호를 2로 바꿔주셔야지 바깥쪽으로 한번 돌고 붙어서 한번 돌고 그렇게 볼 겁니다. 확인 누르고요. 자, 이게 수정이 되고 나면 그림은 사라졌죠. 공구가 지나간 모습이. 근데 이제 가공 경로가 여기 엑스페어가 떠 있는데요. 얘는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근데 아까와는 좀 다르죠. 다시 가공 경로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바깥쪽에 한번 또 붙어서 한번 원래 두 바퀴씩 돌았으니까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을 보면 깊이도 다 들어갔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평면 보면 측면도 이상 없이 다 가공을 했습니다. 확인 누르고 자, 이제 어떤 가공을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공구가 한번 더 갔다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만 단독으로 가공하기 때문에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윤곽 가공, 얘도 윤곽입니다. 얘를 찍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좌보정, 우보정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작물 기준의 공구가 왼쪽에서 진입해서 들어간다는 소리는 좌보정입니다. 하향 절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G41이기도 하고요. 자, 확인 누르고요. 자, 공구는 그대로 어떤 공구 쓰면 됩니까? 일본 공구 쓰시고 절삭 파라미터도 그대로 유지하고 깊이 가공은 나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4mm만 가공할 거니까 필요 없고 측면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 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링크만 얼마 해주면 됩니까? -4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긴 한데 일단 확인을 해보고 공구 어떻게 도는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공구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이게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조건에 들어가 보면 이게 진입 복귀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리드인 진입 복귀입니다. 진입할 때 접선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접선으로. 어쨌든 공구는 내가 생각할 때 공구는 이렇게 들어가서요. 요렇게 들어가서 나오면 좋겠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먹히지 않네요. 그렇다면 여기가 반경을 들어갈 때 반경은 안 주고 여기 이걸 타고 들어가는 거니까 접선으로만 들어가게 일단 한번 해보고요. 나올 때도 굳이 이 반경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도 일단은 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로 일단 확인 누르고 업데이트 한번 쳐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해봤더니 또 이렇게 내려간다 그죠? 여기를 한 번에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생각은 해야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이해는 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숫자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예, 아무런 변화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어요. 법선을 잠깐 이용해 보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공구가 밖으로 삐져나왔죠. 이렇게 삐져나와서 들어가죠. 그쵸? 자, 그러면 조금 프로테이지를 좀 바꾸겠습니다. 한 80%로 해서 되도록이면 여기 안 닿는 방향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 만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법선이 내가 지금 들어가는 이 진입을 아마도 이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선은 사실은 어느 면의 직각인데 요선 기준이 아니라 여기 선, 요 끝점 기준으로 법선은 요 방향인 걸로 지금 판단하나 봅니다. 예, 요 방향. 요 방향을 법선으로 생각하네요. 근데 실제로는 요거 기준에 요게 법선인데 얘한테서는 사실 이 방향은 법선이 저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얘 방향으로 집어넣을 때는 요 방향, 즉 이쪽 방향이 법선으로 좀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요건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요. 다시 공구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보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닫고 4mm 넣고 네, 공구가 빠져나온다는 소리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리인 할 때 법선으로 한 80% 정도로 공구를 조금 더 뒤로 물려서 가공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공정은 하나하나 다 따로 짰잖아요. 그죠? 아, 마지막 하나 더 남았네요. 자, 가공 경로에 드릴 가공 누르시고 자, 얘 센터 누르시고 이번엔 탭이 마지막이다. 그죠? 자, 그러면 공구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누르시고 탭은 요 스크롤 바를 좀 내리면요. 탭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다음 공구 번호는 자, 탭 호칭 지름은 얼마입니까? 8이고 엔터. 피치는 1.25였죠? 엔터. 다음 누르고 공구 번호 4번. 자, 이송 속도를 먼저 하지 말고 탭 같은 경우는 주축 회전수부터 먼저 줍니다. 근데 이걸 주면 자동으로 이 숫자가 바뀔 거예요. 예. 이 숫자가 바뀐 이유는 자동으로 1.25 피치 어떤 값을 요건 아닙니다. 피치 1.25 값을 앞에 제가 선행적으로 넣었잖아요. 그 값을 이거에 곱해서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은 피드 이송 속도는 그 탭의 이송 속도는 주축 회전수 곱하기 피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1.25 피치짜리가 그러니까 이 값을 마음대로 바꾸면 1.25짜리 피치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반드시 계산된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00 하겠습니다. 끝내고 절삭 파라미터는 당연히 탭으로 하셔야겠죠. 탭으로 바꾸고 나사 모양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대로 쓰고 가공 깊이는 아까 얼마였나요? 28이 소재 두께였고 5mm 더 그러니까 드릴 방식으로 관통을 하셔야지 탭이 온전하게 다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률은 아마 온돼 있을 거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정을 보려면 앞에 거 체크하면 이 체크가 다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여기 까만 물결이 보이실 텐데요. 경로 확인 누르시면 이제 센터 드릴 전체 공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위에 상단에 보면 입체 누르시고 여기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십시오. 속도는 조금 줄일게요. 자, 센터 드릴 관통, 윤곽 요건 이제 평면 누르고요. 바깥쪽에서 이게 한 번 돌았고 좀 속도 빠르게 할게요. 4바퀴 돌아야 됩니다. 2번 돌았고 이제 깊이 팔로 들어갔겠죠? 또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차가 있는 포켓 쪽에 단차가 있는 윤곽 쪽에 한 번 더 얘는 한 번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탭까지 낸 공정이 이제 이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봤는데 알겠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가상 그러니까 공작물 설정을 한 이유는 얘 때문이 아니라 사실 얘 때문에 낸 거거든요. 모의 가공.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3차원으로 모의 가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켜지고요. 속도는 좀 줄일게요. 자, 그래 놓고 플레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엔터 드릴 윤곽 인드밀 바깥쪽 1차 한 번 더 투 스텝이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2차 8mm 들어가서 이렇게 가공을 끝났고 그 다음에 단차가 있는 윤곽 쪽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탭을 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좀 키우면 이런 형상이 나오는 거죠.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회전해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마스터캠으로 그린 이 선들이 결국은 여기 윤곽의 선인 자리잖아요. 이 선 안쪽으로 가공이 되어 있지는 않죠. 공구가 그쵸 삐져 들어간 부분은 없다 그죠. 여기 나사 모양 나사 탭을 쳤는데 나사 모양은 안 났죠. 예, 시뮬레이션에서는 나사 모양으로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관통된 거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통됐네요. 그 다음에 단차는 이렇게 났다는 거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왼쪽에 있는 12번 공개도면 기가공 기능장의 도면을 마스터캠을 이용해서 모델링도 하고 캠까지 짜고 했습니다. 한 가지 빠뜨렸네요. 이 전체를 다 짰으면 G코드를 뽑아야죠. 그렇죠. G코드 뽑고 그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G코드 저장할 위치 선택해 주고요. 저장 눌러서 G코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산이 되고 프로세싱이 된 다음에 이제 마스터캠 에디터 화면을 통해서 아마 그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G코드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G코드는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보셨죠? 자, 우리가 이제 G코드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요.
그 수기 프로그래밍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때 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은 G코드가 이렇게 완성됐다는 거를 이해하면서 작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